박영선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어제 짊어지고 가신다고 네. 어떤 의미인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상황과 그다음에 진심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는 게 대해서 짚어달라고 이제 피해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국 박영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진선미, 남인순, 고민정, 피해 호소 3인방으로 지목된 세 분이 박영선 캠프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 피해자에게 고통 안겨드린 점 머릿속에 사과한다. 캠프 대변인직 내려놓겠다. 남인순, 피해자에게 고통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 진선미, 자칫감으로 통곡의 시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대 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과거에 꽤 많이 썼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언론 노출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세 명의 정치인들이 박영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토록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2차, 3차 가해들이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의 한가운데 기자회견을 할 이유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결국은 계속되는 2차, 3차 가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참담했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세 명의 인물들 중에 남인순 의원을 좀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성운동의 데모로 불렸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쭉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문제 속에서 핵심적인 당사자로 피해 호소인 등에 대한 명칭으로 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서울시장이 후보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들이 결국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정말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진심을 담은 사과가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 해답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주장인데, 자,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님, 남 의원의 캠프 선대본부장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남 의원의 이른바 부적절 논란이 일었던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적어도 징계에 착수하라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 친여단체로 보통 언론에서 이제 표현이 됐던 적폐청산연대에서 피해자를 여비서 그 일당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선거법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정혁진 변호사는 이거 자체가 협박이다라고 했는데, 당이나 후보 입장에서 친여 단체라고 언론들이 하니까 당부 내지는 권고, 그러지 마라,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연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회적 발전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적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김세현 원내대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유관단체에서 박원순 지지자 모임 같은 데서 최소한의 2차, 3차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남인순 의원조차도 사실은 지역구가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서울시장 그 선대본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정말 이 의원들이 처음부터 그런 피해 호소인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박영선 후보는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어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즉각 받아들이는 행동,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그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 박영선 시장이 되었을 때
본인의 거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거든요. 그렇겠죠.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그래서 공무원이라. 지금이라도 만나서 정말 자기를 굉장히 어쨌든 뭐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해 줄 것을 좀 약속을 하는 뭐 그런 일이라도 진정 어리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는 이 공약, 정책에 대한 강조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해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 중에 이제 남인순 의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 맞다라는 예, 경쟁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소식 살펴봤습니다.